안녕하세요. 이제 파이널 이론 정리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어저께 앞에서 일강하신 거 도움 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역시 출제가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중에 정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증여재산, 이월과세, 그죠? 그리고 부당행위 계산, 예정신고, 확정신고, 오늘 수업은 이 부분을 정리할 겁니다. 알고 계시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반복적으로. 그죠? 자, 그러면 들어가죠. 여러분, 등기 보유 특별공제 개념은 물적 공제, 물건의 공제 주는데 그 이유는 뭐죠? 우리나라 자산만,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등을 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양도를 하면 보유기간이 길면 매매 차익이 오히려 많이 나와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요. 그래서 법률에는 부동산 투기하지 않고 10년 이상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물가 상승률만큼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공제해 주는데 사람한테 공제하는 게 아니라 물건에 공제해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산만 공제해 주지 해외 자산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자산을 양도하더라도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건은 국내 자산을 기본이 장기 보유는 3년이에요. 3년 이상 보유,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3년 보유하고 양도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3년부터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때 공제 대상은 다른 건 안 되고 부동산이에요. 토지하고 뭐 건물. 그러니까 어떤 분은 토지 건물 그러니까 주택은요, 뭐 농지는요, 토지는요, 다 해당되잖아, 부동산은. 그죠? 상가가 됐던, 주택이 됐던, 일반 나대지가 됐던, 농지가 됐던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이 아닌 것 중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근데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거,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부터 입주권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는 사람한테만 공제를 해주는 거지 전매는 안 해줘요. 그래서 요걸 뭐라 그래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거 이렇게 나와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건 공제 안 해준다. 그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했다는 얘기는 원래 입주권 조합원이 아닌데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사서 그걸 전매 패는 건 투기잖아요. 전형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만큼 공제해준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전매는 안 된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뭐한다? 공제를 안 해준다. 원래 조합원만 공제해준다. 요거예요. 그리고 공제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는 건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미등기 자산은 안 됩니다. 물론 법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년 5월 달까지는 조정지역, 일반지역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다 공제해 주니까 그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안 해줘. 미등기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준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조정지역에 2주택이든 3주택자가 팔든 다 공제를 해주는데 미등기는 안 해준다. 이게요. 이때 공제 금액은 양도 차익이 나오면 여기에 공제율을 곱하는데 공제율은 두 가지예요. 일반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은 1년에 2%씩이죠. 6에서 3년이니까 6%잖아요. 3년부터니까 2, 3은 6. 그래서 15년 이상이면 최고가 30%. 1년에 요거는 2%씩만 공제해 주는데 1주택이 있어요. 1세대 1주택은요. 2년 보유하고 팔면 세금 내지 마. 비과세. 비과세는 여기 안 나타나야 돼. 근데 여기 왜 1주택이 나왔어요? 그건 고가주택이다.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팔아도 실거래 가격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과세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해주겠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1주택 이렇게 나오면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고가주택은요. 최저 20%부터 최고 80%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이렇게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이때 공제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틀린데 오른쪽에 증여재산 이월과세가 뭐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고 10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 있죠? 증여한 사람의 취득한 날부터 쳐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를테면 남편한테 증여받고 10년 가지고 있다 팔았다면 남편의 취득한 날부터 10년 안에 양도했다면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다 소급해서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이 얘기고,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기간을 종전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가 보유기간이에요. 그 보유기간 계산해서 그게 3년 이상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은요, 왼쪽에 보면 가로 안에 1세대 1주택은 20%서부터 많게는 80%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렇게 많은 공제를 받으려면 오른쪽에 3번 1세대 1주택은 2년 거주, 주민등록두고 2년 거주하고 양도할 때는 20에서 80%를 공제해 주는 거고, 만약에 2년 보유를 거주를 안 했어요. 그러면 6에서 30%로 간다. 1세대 1주택은 기본이 2년 거주하고 있을 때, 거주했을 때 한해서 공제를 많이 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사람한테 공제해주는 인적공제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공제해주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 공제요건,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 또는 외국인도 비거주자죠. 거주자 비거주자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 부동산 양도하면 공제를 해주는데, 여기서 혼동되는 게 있어요. 비거주자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만 공제주고, 거주자는 우리나라 거든 외국 거든 기본공제는 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 사람한테 공제해 주는 거니까 인적공제다. 그래서 각각 공제죠.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두 사람 다 각각 2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 그때 공제 대상은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비교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위에서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 정해져 있었죠. 근데 기본공제는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어떤 걸 팔아도 다 공제죠. 보유기간 상관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국내 자산이든 국외 자산이든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는 다 공제를 주는데, 다만 세 번째 칸에 미등기 자산은 안 해준다. 그죠? 여러분, 등기 대상 부동산을 등기 안 하고 파는 게 미등기잖아요. 이런 경우는 세금을 폭발할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공제할 때는요, 소득별로 구분을 해서 1년에 연 250만 원을 공제하는데, 소득별로 구분한다가 무슨 뜻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1번 소득별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4가지로 구분해서, 첫 번째 부동산, 지금 여백이 부족해서 간단하게 했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은 묶어서 부동산, 요거에서 얼마 합쳐서 250만 원을 공제해주고, 별도로 주식에 대해서 따로 얼마 250만 원, 종류가 다르니까 주식에 대해서도 250만 원, 파생상품도 250만 원, 신탁수익권도 250만 원인데, 부동산 아니니까 기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소득별로 소득금액에서 각각 4가지로 구분해서 각각 250만 원씩 공제를 해주는데, 1번 부동산 중에서는 2번 어느 거든 먼저 양도하는 자산에서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를 해주고, 감면받은 거 있으면 감면받은 소득 말고 과세되는 소득에서 먼저 기본공제를 해준다. 그죠? 감면소득이 있으면 감면소득 이외에 소득, 과세되는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는 혼합해서 묶어서 이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그거 점검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는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와 부당행위 계산이 있는데, 먼저 이 자료를 점검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을 한번 보고 갑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증여받고 10년 안에 양도를 한다면 증여한 사람 중심으로 가격이나 날짜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보실래요? 거주자가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가 이 거주자의 본인의 배우자나 또는 누구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즉 부모 자식으로부터 부동산 얼마 요 부모 자식이 또는 배우자가 요 부동산을 과거에 1억 주고 취득했어요. 1억 주고 취득한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거주자가 증여받았어요. 거주자 증여받았어요. 이때 증여받을 때 자산가액은 5억짜리가 됐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증여자가 1억 주고 취득한 부동산을 시간이 흘러서 증여할 때 5억짜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거주자는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니까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도 부담을 겠죠. 세금 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 거주자가 이 부동산을 증여받고 10년 지나서 파느냐 10년 지나기 전에 양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10년 지나서 양도하면 정상적인 매매 거래로 보고 계산하지만 10년 안에 양도한 그럼 이렇게 계산하겠다. 10년 안에 거주자가 본인에게 요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렇게 팔았어요. 얼마에? 10억에 양도했어요. 그럼 거주자가 정리하면 이 거주자는 부동산 증여받아가지고 10년 안에 타인한테 팔았다.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는 거주자가 부담해야 되겠죠. 이런 세금을 거주자가 부담하는데 이때 계산은 누구? 10년 안에 팔았기 때문에 증여한 요 사람 있죠. 배우자 직계존비속 요 사람의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 요 사람의 취득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 계산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증여재산 2월과세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죠. 먼저 정리하면 증여자와 공란상 거주자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는 배우자 부부거나 또는 직계 존비속 부모 식 간의 증여가 이루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증여받았느냐 이런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이나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하면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특정 시설물 이용권은 회원권, 골프용권 이런 거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았을 때다 이 얘기죠. 그렇다면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 3번 양도차익 계산은 거주자가 양도한 가액 얼마 10억에서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격 얼마 1억이에요. 양도가액은 10억이고 증여자의 취득가격 1억 이거 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4번 필요경비 산입 여부 이 얘기는 요때 다만 세금 많이 나오니까 거주자가 요 사람이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요 증여세 있죠. 증여세 수증자가 거주자죠.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한 증여세 요구하고 요 배우자 증여자가 증여할 때까지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요 두 가지는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들어간다. 그리고 5번까지 보세요. 보유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증여자,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양도할 때까지 합쳐서 계산을 하고 증여세는 누가 내야 돼요? 거주자가 내야 되는데 얘가 증여세를 못 내면 증여한 사람도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또 하나 부당행위가 있어요. 부당행위. 부당행위는 뭐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가격을 낮추는 거, 그저 매매 차익을 줄이는 거 이게 부당행위인데 부당행위는 계산이 간단히 여기 보실래요? 이거예요. 실질 양도가액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무엇을 빼요? 필요 경비를 차감합니다. 필요 경비에는 실제로 취득한 가격, 가지고 있을 때 자본적 지출, 양도할 때 들어간 양도 비용 요 세 가지를 합쳐서 필요 경비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양도한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면 양도 차익이 납니다. 그러면 요 양도 차익이
적어야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겠죠. 그래서 이 양도 차익을 줄이려고 둘이 매매를 할 때,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양도가액을 맞췄어요. 다운계약서. 그러면 매매 차익이 적게 나오고, 아니면 친인척 간에 거래하면서 취득가격을 높게 기재했어요. 부풀려서. 그러면 요 양도 차익이 그만큼 감소가 되겠죠. 이런 행위가 부당행위예요. 양도 차익을 줄이려고 양도가액을 낮추거나 취득가격을 높게 했다. 누구와 거래냐? 이것은요, 거래 관계가 있어요. 보세요. 매도자가 있고 누구? 매수자가 있는데 둘의 관계는 친인척이야. 이를테면 형, 동생이다. 친인척이죠. 그러면 친인척 간에 갑이요. 부동산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하고 친인척입니다. 그럼 갑이 매도자인데 이 부동산 얼마 주고 10억 주고 산 이 시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얘한테 양도를 해요. 친인척한테. 형이 동생한테 팔았다. 그러면 동생은 부동산 10억짜리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대금을 100만 줬어요. 그러니까 시중 가격 얼마짜리 부동산 10억짜리 부동산을 갑은 얼마 받고 팔았다. 8억에 매매했다. 이 얘기예요. 그럼 둘의 관계가 뭐야? 친인척이잖아요. 특수관계인. 그런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를 했다. 그러면 시중 가격과 주고받은 가격에 차이 나는 금액이 있죠. 요 차액이 얼마예요? 지금 2억 차이 나잖아요. 시가 10억짜리를 8억에 거래를 했으니까 차이 나는 거 얼마? 2억이에요. 그럼 이 거래는 부당한 거래로 보느냐, 정상적인 거래로 보느냐 이거거든요. 여기에는 부당행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와 거래를 하라? 특수 관계인, 누구 빼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빼고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이 차이 나는 금액이 부당거래냐 아니냐의 판단은 차액이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지금 여기 얼마 차이 나요? 2억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그럼 3억 원 이상 차액이 발생 안 했으니까 요거만 보면 부당거래가 아니네. 그런데 시가가 얼마죠? 10억.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났어요. 여러분, 시가의 10억에 5%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 이상 차이 났잖아요. 2억이니까. 그래서 3억 원 이상 차이는 안 났지만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면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그건 부당한 거래다. 그래서 그때는 얘들끼리 사고 팔은 취득가격이나 양도가액은 인정하지 않고 시중가격, 시가로 계산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것을 기본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자료 가지고 다시 점검할 겁니다. 증여재산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토지, 건물, 부동산, 특정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고 몇 년 안에, 10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우리는 증여재산 이월과세라고 하는데, 이때 배우자와 이혼했어도 이걸 적용하고, 다만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적용하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부모 자식 간에 증여를 했고 몇 년 안에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았다. 그게 증여재산 이월과세다. 그렇다면 두 번째 칸 2번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3번 이 경우 증여받았을 때 부담한 뭐가 있어요? 증여세하고 증여자가 부담한 증여할 때까지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자본적 지출, 이 두 가지는 특별히 필요 경비로 산입하겠다. 그리고 증여재산 이월과세 보유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나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이 똑같아요.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한 날부터 계산을 하라. 이를테면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부인한테 증여했고 부인이 증여받고 10년 안에 양도를 했다면 남편의 취득한 날부터 부인이 양도할 때까지를 다 합쳐서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두 군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 보유기간,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 이렇게 점검을 하시고,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양도하는 건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기억하시고, 또 하나 부당행위
누구 특수 관계 있는 자, 근데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하고, 그죠? 친인척 간의 부동산을 사고 팔았어요. 이때 특수 관계 있는 자와 양도할 때 가격을 낮췄어요. 저가,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 저가로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취득할 때는 높은 가격으로 취득했어요. 고가, 높은 가격으로 양수, 취득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될 때 그게 부당행위인데, 이때 부당한 행위냐 아니냐의 기준은 시가와 주고받은 가격의 차이가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의 5%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그 거래는 인정하지 않아요. 부당거래로 보겠다 그러면 금액 계산은 거주자, 당사자들끼리 주고받은 거 인정하지 않고 뭘로 한다? 시가로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증여재산 2월과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점검을 하시고, 자, 이번에는 세율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제 세율은 34회 때 출제가 됐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어떤 사람이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칸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라.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를 받고 거래하는 게 정상인데 허가를 안 받고 거래를 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 허가 안 받으면 거래 자체가 아니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허가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역시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라. 그런데 3개월짜리가 있어요. 부담부 증여,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는데 증여세랑 똑같이 신고하라. 몇 개월? 3개월. 그죠? 요 정도 부동산 보시고, 이때 예정신고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 부동산을 양도를 했는데 양도 차익이 없어요. 또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해서 급매물로 팔다 보니까 양도 차손, 손실이 발생해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예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정신고 저는요, 그 소득에 대해서 내년에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정신고를 안 했다면 가산세부터서 내년에 확정신고 해야죠. 이때 3번 많이 나오는 질문, 초과 누진세율 6에서 45%, 부동산을 몇 년?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누진세율이죠.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해서 2번 이상 같은 연도에 2번, 3번 양도하면 그때마다 합산을 해라. 합쳐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정신고를 성실하게 했으면 끝나는데 예정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 적용한 다음에 내년에 확정신고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무서장한테 신고를 하라. 납세지 하면 소득이 있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라 이 얘기예요. 이때 과세 표준이 없어요. 제로야. 아니면 오히려 손실나서 결성금이라고 하죠.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성금이 발생했어도 납부할 세금은 없어도 확정신고는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을 하고 그날로부터 5년 안에 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할 때 가격이 증빙자료가 없어서 뭘로 환산 취득가격이나 감정가액으로 취득가격을 계산했다면 취득가격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매매 차익이 적으니까 이런 경우는 만약에 5년 안에 양도하면 건물 환산 취득가격이나 감정가액의
5%를 계산을 해서 세금이 나오면 결정된 세금에 그것까지 합쳐서 내라. 가산세와 같이 더해서 세금 내라. 이 얘기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건물을 신축, 증축을 해서 환산취득가격이나 감정가격으로 계산한 경우는 5년 안에 팔면 세금을 많이 부과할 거니까 건물 지어놓고 몇 년, 5년 지나서 팔아야 세부담이 적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격으로 했거나 감정가격으로 했다면 건물 환산 취득가액 또는 감정가액의 5%를 세금에 더해서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그리고 증여재산 이월과세, 부당행위 계산, 그리고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외자산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어제 한 거 잘 모르면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빼놓지 마시고 취득세까지 정리할 거니까 그거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 한 주는 가볍게 문제로 접목을 시키면 충분히 점수 나오니까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시간에 뵙겠습니다.